네, 안녕하세요. 리눅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사 김정일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리눅스 하게 되면 유닉스 운영체제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러면 이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리눅스가 그리고 무엇인지, 그리고 리눅스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눅스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고, 또 리눅스 하게 되면 우리가 커널을 하는데 그 커널에 대한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눅스 페도라, 그렇죠? 페도라 리눅스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페도라 리눅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그 개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는 여러 종류의 리눅스가 많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울 리눅스는, 앞으로 배울 리눅스는 페도라 리눅스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운영체제부터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영체제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자, 운영체제 우리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OS라고 그러죠. OS. 자, OS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말 그대로 운영체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안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XP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윈도우 비스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나온 윈도우 7, 그렇죠? 이와 같이 윈도우 비스타 또는 XP 또는 7, 이러한 것들 갖다가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그 컴퓨터를 의미를 하죠. 컴퓨터라는 이 하드웨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컴퓨터만 있으면 이 컴퓨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다, 그 컴퓨터 하드에다가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선 윈도우 XP라든지 또는 비스타 또는 7, 윈도우 7과 같은 그러한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또는 OS라고 하죠. 이러한 운영체제는요, 일단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유틸리티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운영체제를 관리해주는 관리 도구들을 우리는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보통 운영체제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따로 이렇게 또 설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아래 한글 같은, 그렇죠?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는 포토샵,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 또는 일러스트, 또 여러 가지 동영상 프로그램들, 프리미어라든지 또는 애프터 이펙트,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한글이라든지 어떤 포토샵, 그런 프리미어 같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운영 체제에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우선 정의를 하자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컴퓨터 자원, 즉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또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XP라든지 윈도우 7 이러한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그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또 응용 프로그램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얘기도 하죠. 그렇죠? 이러한 포토샵, 아래 한글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운영체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와, 그렇죠?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컴퓨터만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듯이 이러한 그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리눅스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도 자, 리눅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비스타 XP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일종의 운영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개념, 자, OS라고 하는 것은,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 또는 매개체 역할, 다른 말로 사용자와 하드웨어 컴퓨터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수행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는 자, 운영체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운영체제 그 대표적인 게 보통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렇죠 리눅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리눅스 그러면 이 리눅스란 무엇이냐면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윈도우용 운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영 프로그램 뭐라고 그랬어요? 운영 프로그램은 자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기타 그래픽 툴 같은 어떤 뭐 포토샵이라든지 또 여러 오피스, 그쵸?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그런 툴을 갖다가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눅스는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쵸? 참 뭐냐 그러면 유닉스 운영 체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의 윈도우 7이나 XP와 같은 하나의 독립된 운영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눅스의 사용 범위는요 뭐 개인용 데스크탑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윈도우 XP라든지 그렇죠? 윈도우 비스타 그거 하나의 데스크탑이죠. 일반 PC처럼 사용하는 그런 데스크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워크스테이션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 개발자용 환경을 구축해주는 그런 워크스테이션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아주 중요하죠. 서버 자 우리가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서버죠. 서버 이 서버로서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서버에는 자 웹 서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 또는 DNS 서버 자 기타 여러가지 서버들이 있습니다. 처럼 서버로 많이 활용을 하죠. 리눅스 자 그 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 자, 임베디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휴대폰, 자, TV, 이와 같은 어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무엇이냐면요. 자,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TV, 이러한 것들은 자, 전부 CPU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TV에 CPU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TV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에 그 디지털 TV에서 셋탑박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 요 셋탑박스 안에 보면 CPU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CPU가 있는 그런 장치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인비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 이러한 것들은 자, PC 기능처럼 어떤 그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쵸? PC와 유사한 그렇죠?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안에 자, CPU라는 것들이 중앙 처리 장치라는 그런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요즘 스마트폰들은 아주 그 기능이 상당히 막강해졌죠. 그렇죠? CPU 용량도 상당히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것들 바로 인베디드 리눅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 안에도 이렇게 인베디드 리눅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처럼 인베디드 시스템은 자, CPU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래서 일종의 PC도 하나의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장비에
맞게끔 그런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우리는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우리는 리눅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C 같은 것도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환경. 이 클러스터링 환경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마치 한 대처럼 작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클러스터링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클러스터링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한 대처럼 작동한다. 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네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네 대의 컴퓨터가 마치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 준다면, 자, 4개의 컴퓨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작동하는 것보다 훨씬 수행 능력이 우수해지겠죠. 자, 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훨씬 수행 능력이 우수해진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환경도 제공을 해 준다는 거. 자, 그리고 리눅스의 배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리눅스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종류가 수백 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리눅스도 리눅스는 페도라라고 했죠. 페도라 리눅스라고 그랬어요. 이 페도라 리눅스도 일종의 배포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배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리눅스 하게 되면 커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영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체제 하게 되면은 그 커널을 의미를 합니다. 커널. 리눅스도 하나의 운영체제죠. 그처럼 이 리눅스도 하나의 커널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요 커널이 사실 리눅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요 커널. 하지만 요 커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일반인이 쉽게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사용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커널만을 제공을 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포폰이라는, 그렇죠? 배포판 또는 배포본이라고 하죠. 이런 배포판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이런 배포판에는요. 그래픽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하드웨어 자동 검색 기능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배포판에는요, 페도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 페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또는 한컴 리눅스 여러 가지 리눅스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포판 지금에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페도라 리눅스인데요. 이 페도라 리눅스 우리가 배울 버전은요, 버전 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에는 어떤 상용 버전이 있고 또 공개 버전이 있는데요. 자,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이 리눅스에는 그 보통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눅스에 이 공개 버전과 상용 버전이 있는데, 자, 레드햇 리눅스 같은 경우에,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리눅스를 의미를 하죠. 이것도, 공개 버전, 그 배포판이 9.0까지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용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버전이 됩니다. 이런 공개 배포판 파일들은 전부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짜 리눅스 또 이렇게 한컴 리눅스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레드햇 리눅스에서도 이렇게 전부 제공을 해준다는 거. 자, 우리가 배울 그 페도라 버전은 레드햇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페도라 리눅스죠. 그래서 레드햇 리눅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요 공개 버전과 상용 버전. 자, 공개 버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용 버전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기업체에서 페도라 버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용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을 내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리눅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생 배경, 자, 요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자, 커널을 일단 개발을 했는데요. 1991년도 8월에 커널을 개발을 했어요.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가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실제 그 커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거의가 없습니다. 사용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포판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배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 친구가 1991년도에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개발할 당시에 목표가 뭐였냐면요. 자, 미닉스라고 하는 유닉스 계열의 어떤 당시 유닉스 시스템보다 조금 아주 작은 버전의 어떤 그런 유닉스 체제의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요 미닉스 보다 더 좋은 운영 체제를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만든 것이 바로 요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PC용 유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고 개발한 것이 바로 리눅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리눅스를 개발하기 그 전에 자, 우선 그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FSF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FSF라는 것은 어떤 우리말로 하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뭐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GNU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스톨만이 창립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이제 GNU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소프트웨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GNU라는 프로젝트가. 이 GNU라고 하는 것은요, GNU is not Unix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GNU는 유닉스와는 다르다, 그런 뜻이야. 유닉스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GNU에서 만든, GNU라고 하는 것은 유닉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 유닉스라는 그 운영체제와는 틀리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이니셜을 붙여가지고 GNU라는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요 제너럴 퍼블릭이라는 라이선스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GNU에 대한 그 선언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모두가 공유하게끔, 그렇죠? 그런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수정할 자유가 있다. 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재배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의 어떤 라이선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리웨어 하게 되면은, 그렇죠? 프리웨어 많이 하죠. 일단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프리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무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료로 사용할 수는 있긴 한데,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떤 수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수정을 해서 또 재배포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렇게 재배포를 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익을 취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GPL 라이선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GNU 프로젝트의 그 이념을 살린 것이죠. 자, 이처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이처럼 리차드 스톨만이 창립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GNU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GNU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바로 GNU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 GNU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요? 복제 또는 변경 수정, 이런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수정하거나 또는 복제하는 이러한 그 어떤 제한을 갖다가 철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FSF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아래 GPL이라는 이런 라이선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라이선스에서는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재부포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또는 거기서 발생된 이익들은 얻을 수 있다.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이 바로 라이선스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눅스는 이러한 GNU에 의해서 GNU 프로젝트에서 더욱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커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체제의 핵심은 곧 커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컴퓨터를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즉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사용자 사이에, 그쵸?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처럼 리눅스도 하나의 운영 체제인데요. 이 리눅스도 하나의 커널을 의미합니다. 커널.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커널이 되겠어요. 커널. 이처럼 왜냐하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 역할을 해주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커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는 램이 있고, 뭐 CPU, 뭐 입출력기, 그 다음에 디스크,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 자, 이러한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커널에서, 그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커널입니다. 그런데 이 커널 바로 위에 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쉘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 관리 도구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운영자 관리 도구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쉘에는 뭐 본쉘이라든지 뭐 C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쉘 프로그래밍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그 커널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그 명령어들을 기계어로 바꿔서 어떤 커널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커널이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요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쉘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사용자들이 접하는 부분은 바로 응용 프로그램과 요 쉘을 통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요 쉘 자체에서 그 명령어를 기계어로 바꿔서 커널에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널에서는 그 하드웨어, 그 명령어를 가지고 자,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고 또는 제어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널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운영체제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요 커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 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커널만 있으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필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통틀어 묶어서 운영체제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도라 같은 그 배포판, 그렇죠? 그런 배포판도 요 커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묶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꼭 묶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커널, 사실상 이 리눅스를 개발한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도 사실 요 커널만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배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그래픽 환경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고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들도 응용 프로그램들도 같이 제공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판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를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 역할을 하는 어떤 운영체제에 있어서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이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커널 버전에는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커널 버전 하게 되면 우리 페도라 1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널 버전이 2.6.29 버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점점 개발이 되는 거죠. 이 커널이 개발이 되면서 이 배포판 안에 이제 이 커널 버전에 따라서 배포판에도 역시 커널 버전을 이제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커널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이 커널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커널 org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최신 커널을 확인받아서 보통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컴파일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이 업그레이드를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요 배포판이라든지 요 나오는 버전들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커널 같은 버전은요, 이렇게 세 자리 단위로 나오는데 이 앞에는 주 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부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이 되겠고 보통 릴리스되는 요 버전은 짝수 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타 실험이 끝난 경우에 짝수 버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뒤에는 요 뒷번호 있죠. 요거는 패치 버전이라고 그래서 패치를 몇 번을 했는지 그 어떤 패치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어떤 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페도라 11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널 버전이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최신 기능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페도라 리눅스. 자, 우리가 레드햇 리눅스와 페도라 리눅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의 배포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배포판이 바로 레드햇 리눅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레드햇 리눅스는요, 9.0을 마지막으로 무료 버전을 배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개 버전을 배포를 하지 않는데요. 그 현재 레드햇 리눅스는 상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 레드햇에서는 이 페도라 프로젝트를 후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 레드햇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페도라 리눅스라고 합니다. 즉,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페도라 리눅스는 공개 버전이라 배포판 무료가 되겠고요. 이 리눅스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에 포함될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미리 시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로 나온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는 그 전에 페도라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고 안정화된 기능만을 갖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도라 리눅스라고 하는 것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료로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는 효과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 페도라 리눅스와 레드햇 리눅스는 어떤 같은 리눅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도라 버전은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페도라 코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페도라 버전에는 페도라 코어가 있고요. 익스트라라고 하는 페도라 익스트라라고도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도라 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핵심 패키지만을 갖다 모아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페도라 버전이 6까지에는 요 코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도라 코어 1, 페도라 코어 6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버전 7부터는 요 코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요 페도라 엑스트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확장 기능판이죠. 그래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별도의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페도라 코어 6까지였죠. 6까지에는 이렇게 요 코어 버전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부분을 갖다 별도로 제공을 했는데요. 이 버전 7에서부터는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라는 명칭은 자, 페도라 7, 그죠? 페도라 7부터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페도라 버전 이제 11, 이제 뭐 12, 13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직 뭡니까, 지금 레드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지금 5점 몇 가지 나오고 최근에 6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안정화된, 그쵸? 이런 것들을 전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안정화된 기능만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공표를 한 거죠. 새로운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릴리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도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버전은 페도라 1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페도라 11은 기존의 레드햇 9에서부터 페도라 1, 그 다음에 2, 3, 4, 5, 6과 그 다음에 7, 그래서 계속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 페도라 12, 13까지 개발이 됐고 최근에 14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페도라 기본적인 기능 11을 완벽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나머지는요 전혀 문제없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요 실습을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페도라 11을 설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리눅스 리눅스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가상 그쵸? VM웨어라고 하죠. 버추얼 머신 웨어라고 해서 그 가상 머신 웨어에 관련된 그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페도라 11을 설치를 해서 조금씩 실습을 해가면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